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파리가 유독 한 곳에만 모이면 그곳을 자세히 보라. 이 신출내기 검시관이 책에서 배운 걸 그대로 현장에 적용한 거예요. 역사 썰캐스트. 만약에요, 진짜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지금 딱 조선시대로 갔는데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근데 뭐 CCTV가 있어요, 지문 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그럼 그냥 원혼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수밖에 없는 건가? 와, 시작부터 너무 무서운데요? 보통 조선시대 수사하면 그냥 내 죄를 네가 알려라 하면서 막 아, 그렇죠. 몽둥이 찜질하고 줄이 틀고 그렇게 자백받는 거 아니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거요. 조선은 미개에서 그냥 고문으로 퉁쳤다. 이게 진짜 완전 잘못된 오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조선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기록의 나라였어요. 시스템이 엄청 체계적이었다고요. 시스템이요. 네, 억울한 죽음 하나 나오면 그 지역 수령목이 그냥 댕강 날아갈 정도였어요. 와, 그렇게까지요? 심지어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노비 한 명이 죽어도 검시, 그러니까 시신 검사를 서너 번씩 했대요. 기록에 다 나와요. 잠깐만요. 노비 한 명이요. 서너 번을? 네, 아니, 현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현대 과학수사대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조선판 CSI입니다. 조선판 CSI요. 네, 오늘의 미션은 바로 DNA 없이 살인범 잡는 법이에요. 와, CSI라니. 근데 에이,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칼자국 확인하는 정도 아니었을까요? 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칼자국 없는 살인, 독을 먹었는데 티가 안 나는 독살, 아니면 때려서 죽였는데 멍자국 하나 없는 시신. 그건 진짜 어렵죠.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밝혔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준비물이 딱 3개였어요. 뭔데요? 은비녀, 식초, 그리고 파. 네, 파요. 대파, 쪽파. 네, 그 파요. 아니, 지금 뭐 시체 앞에서 파무침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말도 안 돼요. 바로 그 재료들이 죽은 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마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조선시대 법의 학서 무언록의 소름 돋는 비밀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무언록.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익숙한 거부터 가보죠. 사극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은비녀. 네, 은비녀. 그걸로 독살 감별하는 거. 그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당시 검시관들이 갖고 다니던 수사 키트가 있었는데 그걸 법물이라고 불렀거든요. 법물. 네, 거기 은비녀는 필수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갑자기 죽었어요. 아내는 막 울면서 그냥 체해서 죽은 거라고 주장하고. 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때 검시관이 와서 시신 목구멍 깊숙이 은비녀를 싹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근데 비녀 끝이 새까맣게 변했다? 아, 그럼 이건 거의 뭐 비소 중독인 거죠. 그쵸.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게 옛날에 독약으로 쓰던 비상에는 황성분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으니까 맞아요. 은이랑 황이 만나면 황화은으로 변해서 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뭐 달걀 노른자에 닿아도 변하니까 한계는 명확했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케이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 진짜 문제. 네, 흔적 없는 살인이요. 은비녀의 반응 안 하는 독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때렸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경우. 아, 그건 답이 없는데? 그렇죠. 특히 내상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선은 유교 국가라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사상 때문에 시신에 칼을 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 과학수사의 천재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 부검 없이 시신에 칼 안 대고 내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수사법이에요. 화학 반응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전설의 그 조합, 식초와 파가 등판하는 겁니다. 아, 그 조합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와,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요리 재료를 어떻게 몸속을 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범인이 피해자한테 앙심을 품고 몽둥이로 막 때려서 죽였어요. 네. 근데 이 범인이 엄청 교활해서 옷 위에다가 두꺼운 소미불 같은 걸 덮어놓고 때린 거예요. 아, 충격은 전달되게. 그쵸. 뼈랑 장기는 다 박살났는데 피부에는 멍자국 하나 없는 거죠. 겉보기엔 너무 멀쩡한 시신이에요. 이야, 완전범죄를 노렸네요. 최악의 상황이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때 검시관이 외치는 겁니다.
당장 구덩이를 파고 불을 피워라. 그리고 식초를 가져오너라. 네. 구덩이는 왜요? 일단 땅을 뜨겁게 달궈요. 그 위에 식초를 확 붓는 거예요. 아, 그럼 치역하면서 막 시큼한 증기가 올라오겠죠. 네네. 그 증기 위에 시신을 올리고 이불로 덮어서 푹 쪄버립니다. 잠깐만요. 뭐예요? 시체를 찐다고요? 네. 그건 수사가 아니라 거의 뭐 호러 영화인데요? 이게 바로 무원록의 하이라이트, 고초법이라는 거예요. 고초법. 네. 뜨거운 식초 증기로 시신을 찌면 피부 조직이 연해지고 혈관이 막 확장되면서 때려서 피부 안쪽에 뭉쳐있던 피 있죠? 어혈. 네네, 어열. 그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타로 껍질 벗긴 파랑매실 찌꺼기를 막 으깨서 의심되는 부위에 착 붙여놓는 거죠. 와, 파랑매실까지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이불을 싹 걷어내면 걷어내면. 멀쩡했던 피부 위에요. 핏빛 멍자국이랑 뼈 부러진 흔적이 마치 투명 잉크가 불에 그을려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헐, 소름 돋았어요, 방금. 범인이 아무리 나는 손끝 하나 안 됐다 우겨도 시신에 찍힌 그 몽둥이 자국 앞에서 끝나는 거죠. 와, 부검 없이 피하 치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이건 진짜 현대과학 관점에서도 경이로운데요. 그럼 이 고초법 하나면 모든 구타 사건은 다 해결이었겠네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세상이 언제나 창과 방패의 싸움이잖아요. 아, 이 기가 막힌 수사법이 알려지니까 이제 범인들이 거꾸로 검시관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네요, 진짜. 네. 범죄 수법도 같이 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고초법을 무력화시켰는데요? 범인들이 뭘 썼냐면 은비녀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독을 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시신의 목구멍에 무언가를 넣어서 그 식초 증기 테스트 고초법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뭐게요? 네. 그래서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자연사로 끝날 뻔한 사건들이 막 생겨난 거죠. 아니, 잠깐만요. 목구멍에 뭘 넣었길래요? 그게 대체 뭔데요? 모두가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포기하려던 그 순간 어떤 천재 검시관 하나가 시신의 입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조협.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주엽나무 열매 삶은 물 냄새였습니다. 조협이요? 오, 처음 듣는데? 혹시 뭐 비소보다 더 지독한 그런 새로운 독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자 범인들의 진짜 똑똑한 지점이에요. 조엽은요, 독이 전혀 아니에요. 독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비누나 세제 대신 쓰던 거였어요. 그냥 아주 흔한 세정제였죠. 세정제요? 잠깐만요. 그럼 독살 사건 현장에서 왜 비누 냄새가 나요? 그게 어떻게 단서가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시관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범인들이 독살을 한 다음에 이 조협 삶은 물을 시신의 목구멍에 부어 넣은 거예요. 아, 이 조협즙이 은하고 비소의 화학 반응을 아예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신 안에 맹독이 있어도 은비녀를 찔러 넣으면 조협 성분 때문에 절대 검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완전 지능범이네요. 당시 수사의 기본이었던 그 은비녀 검시법을 그냥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검시관들이 은비녀만 믿는다는 그 심리를 정확히 역이용한 거죠. 이야. 심지어 당대 법의학 지침서였던 무원록에도 이 수법이 나와요. 조연물로 씻으면 은이 변세가 안 되니까 꼭 코랑 입냄새를 확인해라, 이런 경고문이 실려 있거든요. 책에 실릴 정도면 이 수법의 당의 검시관이 한둘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범죄자들이 수사관 교과서를 읽고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지독한 두뇌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화학적 트릭 말고 좀 더 원초적인 위장 수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극 보면 맨날 나오는 자살 위장 같은 거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까다롭고 끔찍합니다. 독살은 몸 안에 흔적이 남지만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는 건 현장 전체를 속여야 하니까요. 목 매달아서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건 보통 티 나지 않아요? 억지로 매달아 놓은 거랑 진짜 목을 맨 거랑은 딱 보면 다를 것 같은데? 그 차이를 없애려고 범인들이 진짜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게 문제죠. 어떤? 검시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에 남은 끈자국, 교훈이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맨 사람이랑 죽은 뒤에 끈을 감은 시신은 이 교훈 색깔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요? 어차피 목 졸리면 피 물려서 시퍼렇게 멍드는 건 똑같지 않나요? 바로 그 피가 몰리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살아있을 때 목을 매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목 주변으로 피가 확 쏠리면서 혈관이 터지겠죠. 아, 네네. 그래서 끈자국이 붉은빛이 도는 보라색, 그러니까 자색이 되고요. 주변 피부에 좁쌀처럼 작은 피멍, 일혈점이 막 생겨요. 아하. 근데 이미 죽은 시신을 매달면 어떨까요? 심장이 멎었으니 피가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눌린 희멀건 자국만 남거나 멍이 들어도 색이 탁하고 생기가 없죠. 와, 혈액순환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 시대에 벌써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니. 그렇죠. 그래서 검시관은 교훈 색깔만 봐도 이거 죽이고 매달았네?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럼 범인들은 네, 바로 그 살아있을 때의 신체 반응을 억지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죠. 그 방법이 정말 어떤 방법이었는데요? 시신의 목에 밧줄을 걸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양손으로 잡고 엄청나게 세게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마찰을요? 그리고 그 자국이 붉어지도록 뜨겁게 달군 숯덩이나 다리미로 피부를 지져버리는 겁니다. 와, 뭐라고요? 시체를 다리미로 지진다고요? 네, 억지로 화상을 입혀서 살아있을 때 피가 몰린 것처럼 붉은 자국을 만드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증거 조작이 아니라 시신에 대한 2차 가해잖아요. 진짜 미쳤네요. 검시관이 봤을 때 교훈이 붉은네, 자살이 맞군. 이렇게 속게 만들려는 끔찍한 시도였어요. 그럼 시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수사관들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정확해요. 시신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시신이 하는 말이랑 현장이 하는 말 사이에 불일치를 찾아낸 거예요. 불일치요? 예를 들면 밧줄 매듭을 풀어봐요. 진짜 고통 속에서 자살한 사람의 매듭은 마지막 발버둥 때문에 엄청 단단하게 꽉 조여있고 막 엉켜있거든요. 아, 그쵸. 그런데 위장된 시신의 매듭은 이상할 정도로 헐겁거나 너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죠. 아, 범인은 차분하게 시신을 매다는 거니까 매듭 모랑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발밑에 있었습니다. 발밑이요? 사람이 목을 매달면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만약 땅바닥이면 흙이 깊게 파여 있거나 의자를 밟았다면 그 의자가 막 격렬하게 걷어차여서 어지럽게 엎어져 있어야 정상이죠. 아, 근데 시신은 매달려 있는데 발밑흙이 너무 평평하다. 의자가 무슨 연출한 것처럼 넘어져 있다. 이거 세팅이네. 바로 딱 걸리는구나. 와, 시신의 상처는 조작해도 그 죽음의 순간에 나오는 본능의 흔적까지는 조작을 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해요. 있어야 할 흔적이 없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야, 하지만 범죄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이랑 시신을 아예 통째로 파괴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설마 바로 방화, 화재 사고로 위장하는 거죠. 화재요? 그건 진짜 답 없겠는데요. 시신이 다 타서 뼈만 남았다면 교훈이고 뭐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사고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만해요. 불에 탄 시신, 그러니까 소사체 검시야말로 조선법의학의 과학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분야 중 하나예요. 정말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불이 났을 때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워진 건지 뼈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되게 어렵네요. 뼈가 탄 정도로 알 수 있나? 아니면 뼈의 자세?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방법이 있어요? 정답은 시신의 입과 코 안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안에 남은 재였죠. 재요. 네, 사람이 산채로 불길에 휩싸이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뜨거운 연기랑 재, 그 흐름을 그대로 들이마시게 돼요. 이 연기랑 재가 기도랑 식도를 거쳐서 심하면 위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시관이 시신 입을 벌려서 목구멍 안쪽을 봤을 때 새까만 재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화재 당시에 숨을 쉬고 있었구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죽은 뒤에 시신을 불태웠다면 입안은 깨끗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숨이 멎었으니까 재를 들이마실 수가 없죠. 시신 겉은 까맣게 탔어도 입안이랑 기도는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는 거군요. 네, 이걸 군해매연 확인법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법의학 원리랑 정확히 똑같아요. 진짜 놀랍네요. 이거 현대 CSI 드라마에서도 맨날 결정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첨단 장비도 없이 오직 관찰만으로 이걸 알아냈다는 게 와. 그렇죠. 무언록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의 경험이 쌓인 과학서인 셈이죠.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범죄는 수사 기법을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아, 이 군해매연 확인법마저 뚫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설마요. 그 방법까지 뚫는다고요? 시신 입에다가 뭐 재라도 쑤셔 넣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헐! 검시관들이 입안을 확인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시신을 태우기 전에 젖은 솜에 그을음을 묻혀서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거나 코에 젤을 뿌려놓는 수법이 등장한 거예요. 진짜 집요하네요. 와, 창과 방패의 싸움이 끝이었구나. 그럼 이 조작은 어떻게 밝혀내요? 입안에 재가 있으면 끝 아니에요? 조선의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막히니까 그들은 시신에 눈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이요. 불에 탔는데 눈이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길에 휩싸이면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려고 아주 세게 눈을 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눈꺼풀이랑 눈가 주름 사이에 그을음이 끼지 않은 깨끗한 부분이 남고 속눈썹은 안쪽으로 말리면서 타들어가요. 근데 이미 죽은 시신은 눈 근육이 풀려 있으니까 그 틈으로 그을음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시신에 남은 마지막 1mm의 단서까지 안 놓치려고 했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쨌든 시신의 단서가 남아있는 경우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아예 흔적을 전혀 안 남기는 방식으로 죽였다면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했던 완전 범죄에 가까웠죠. 우리 몸에는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닌데 외부 충격이 아주 약한 급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급소요? 어디요? 바로 정수리랑 배꼽입니다. 정수리하고 배꼽이요? 거길 어떻게 공격해요? 정수리는 두개골뼈들이 맞물리는 미세한 틈이 있어요. 암살자들이 가늘고 긴 쇠침을 불에 달궈서 그 틈으로 찔러 넣어 뇌에 직접 손상을 입혔어요. 와, 머리카락에 가려서 상처도 안 보이고 피도 거의 안 나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은 것처럼 보이죠. 배꼽도 마찬가지예요. 깊숙이 침으로 찌르면 복강 내 장기가 손상돼서 죽는데 겉으로는 아무 흔적이 안 남고요. 이건 부검을 안 하면 절대 못 밝히겠는데요? 조선시대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었을 테니 이 방법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냥 다 심장마비나 병사로 처리됐겠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거를 남기면 안 되는 궁중 암투나 정적 제거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많아요. 그야말로 완벽한 암살 기술이었죠. 그럼 그냥 억울하게 죽고 마는 거네요. 정말 답이 없는 완전 범죄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범죄에도 딱 한 번 범인의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꼬리가 잡힌 사건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발각됐죠? 침이라도 두고 갔어요? 아니요, 시신은 완벽했어요. 외상도 없고 독극물 반응도 없고 모두가 자연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네. 막 임용된 신출내기 검시관 한 명이 마지막으로 고인의 넋을 기리려고 시신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장면이요? 뭐 시신이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했어요? 시신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검시관이 빗질을 하자 시신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아주 작고 징그러운 그것들이 줄지어 기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이요? 아, 설마 뭐 구더기 같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모두가 그것들 때문에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전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진범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퍼런 눈의 유족들 앞에서 검시관이 시신 머리카락을 막 파헤쳤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거. 그건 바로 파리떼였어요. 팔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윙윙거리는 파리? 아니, 시신에 상처 하나 없었다면서요? 피가 안 났는데 파리가 왜 거기 보여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냥 우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파리는 인간의 후각으로는 절대 못 맡는 아주 미세한 피 냄새, 혈량이라고 하죠. 아니면 체액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아, 범인이 정수리에 찌른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아주 약간의 체액이 나왔을 거고 파리들한테는 그게 여기 뷰페 열렸다 하는 신호등 같은 거였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검시관은 파리의 그런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추리였다. 정확해요. 바로 그게 무언록이라는 책이 대단한 이유예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파리가 유독 한 곳에만 모이면 그곳을 자세히 보라. 이 신출내기 검시관이 책에서 배운 걸 그대로 현장에 적용한 거예요.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왜 머리에만 파리가 꼬일까 하고. 와, 이건 그냥 동물의 감을 이용한 수준을 넘어서네요. 현대 법곤충학의 기본 원리를 몇백 년 전에 이미 수사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교 사회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건 엄청난 불효거든요. 유족들이 길길이 날뛰는 건 당연했죠. 만약 머리를 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이 검시관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직을 건 도박이었네. 그만큼 팔이라는 증거에 확신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도박이 성공했어요. 머리카락을 다 밀어내니까 하얀 두피 한가운데 아주 작고 검게 변한 바늘구렁 자국이 딱 드러난 거예요. 우와, 소름. 파리가 아니었으면 그냥 영원히 묻힐 뻔한 거죠. 파리들이 막 범인은 요괴를 찔렀어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범인을 찾아야죠. 이런 밀실 사건이면 보통 같이 있던 아내가 제일 유력하잖아요. 네, 모든 정황이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는 둘뿐이었으니까요. 외부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고 그럼 뭐? 당연히 관아에서는 아내를 끌고 가서 모진 고문을 시작했죠. 아, 그 시절 고문이면 뭐 억울해도 버티기 힘들었겠는데요. 네, 거의 자백 직전까지 몰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검시관이 다시 등장해요. 이 사람이 바늘구멍 찾은 걸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또 뭘 하려고요? 범행 도구를 찾아야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집안을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긴 대바늘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마당 장독대 근처 흙더미 위에서 또다시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또 파리요. 이번엔 장독대. 설마 바늘을 거기다 묻었어요? 아니, 파리가 금족 탐지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찾아요? 파리가 찾은 건 바늘이 아니라 바늘에 묻어있던 피였죠. 흙을 파헤치니까 그 안에서 헝겊 뭉치가 하나 나왔고 그걸 풀어보니까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긴 대바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게임 끝났네. 이제 아내가 범인이라는 게 그냥 확정이네요. 바로 그 순간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네. 검시관이 그 헝겊 조각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 옷감이 아닌 거예요. 너무 투박했죠. 알아봤더니 그 헝겊이 그 집에서 일하던 머슴의 옷 조각이었어요. 머슴이요? 아니, 잠깐만. 방해 안에는 부부 둘만 있었다면서요. 머슴이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요. 알고 보니까 그 머슴이 죽은 남편의 아주 먼 친척 조카였어요. 근데 이 집 부부한테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자로 들어가서 재산을 다 물려받을 계획을 세운 거죠. 와, 유산 상속을 노린 계획 범죄. 맞아요.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날밤을 노린 거예요. 모두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주인의 정수리를 바늘로 찌른 거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아침에 아내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완벽한 밀실살인 사건이 될 뻔했어요. 진짜 악랄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자기 옷 조각에 싸서 묻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잖아요.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멍청함이 이 범죄의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이 머슴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범행 직후에 일부러 부엌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고기요? 네. 옷에 고기 냄새랑 기름 냄새를 잔뜩 배게 해서 혹시라도 묻었을 피 냄새를 감추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피 묻은 바늘을 자기 옷 조각으로 감싸서 묻은 것도 그 고기 냄새가 피 냄새를 덮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와, 그게 완전 최악의 수가 된 거 아니에요? 최악의 패착이었죠. 인간의 코는 속였을지 몰라도 파리의 코는 못 쓰겠어요. 파리들한테 피 냄새랑 고기 썩는 냄새가 섞인 그 헝겊은 뭐랄까 최고의 맛집 광고팔이었던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됐구나. 그렇죠. 결국 머슴은 그 헝겊 조각 앞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해요. 와, 진짜 멍청함과 잔인함의 콜라보다. 꾀부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갔네요. 결국 억울했던 아내는 파리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네. 진짜 파리한테 절이라도 해야겠다. 맞아요. 이 사건이 바로 무언록에 실린 승파안,
즉 파리가 해결한 사건이에요. 책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억울한 죽음은 시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뜻밖의 미물이 나서서 증언한다. 와, 멋있다. 어떤 원전 범죄도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야, 진짜 인정. 제가 조선시대 과학수사를 너무 얕봤네요. 은비녀, 식초, 이제는 파리까지. 이건 뭐 CSI가 부럽지 않은데요? 이게 바로 K과학 수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그 무언록이라는 책의 기록이 전부 다 사실일까요? 뭐랄까, 파리가 범인을 2번이나 지목한다는 게 너무 드라마틱해서요. 혹시 좀 각색된 건 아닐까 해서.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일부 교훈적인 목적을 위해 윤색되었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 자체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파리가 부패한 시신에 모이는 현상 같은 건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사실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방법론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죄짓고는 못 산다 이거네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CCTV랑 DNA 분석이 있는 지금은 어떻겠어요? 괜한 생각 말고 착하게 살아야죠.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더 없어요? 저 오늘 완전 꽂혔어요. 조선시대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극 보면 사약 마시고 피토하면서 죽잖아요. 네, 그쵸. 그거 대부분 과장된 연출인 거 알아요? 네. 그럼 실제로는요? 기록에 보면 독성 때문이 아니라 너무 뜨겁게 끓인 사약을 마시게 해서 식도랑 내장이 타버려서 쇼크사했다는 엽기적인 설도 있어요. 헐. 다음번에는 아예 조선의 기묘한 사형도구와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 특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엽기적인 형벌이요? 곤장이나 줄이틀기 말고 더 심한 게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죄인의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형벌. 말하니까 벌써 기운 빠지네요. 그 센 이야기는 다음을 위해 아껴두죠. 아, 궁금해 미치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와, 오늘 이야기 정말 역대급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스토리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